안전문자서 정지됐었어. 계속 볼게요. 한 50분쯤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양윤리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좀 어려워. 플라톤 54페이지. 그러니까 이데아를 54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데아를 볼 텐데, 그러니까 이거야. 옛날에는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유교, 불교, 도교 정도는 합의를 봤다 이거야. 근데 그건 동양 국가가 통일 국가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정의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냐? 야, 뭔진 모르는데, 그쵸? 일단은 이데아의 세계. 왜? 플라톤이라는 거는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현실 세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플라톤 개인적 성향을 이해를 해야 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한테서 배운, 그쵸, 철학자인데, 아테네 시민들이 진짜 졸라 하남자 민주주의로 자기 스승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세상을 좀 싫어하는 염세주의가 있어. 그리고 현실 세계에는 나보다 좀, 플라톤이 천재니까 멍청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철학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우리는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쵸, 감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감각이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그쵸, 눈앞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세계는 현상세계. 이해되셨죠? 근데 이데아의 세계는 어때요? 이데아의 세계는, 그쵸, 현상세계랑 뭐가 달라요? 이상세계랑, 그쵸, 현상세계랑 뭐가 다르냐?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그쵸, 탈출하는 세계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데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플라톤은 이렇게 비유하기를 좋아해. 동굴 바깥. 근데 이제 뭐야? 현실 세계를 동굴, 그쵸,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빛이 없다 이거야. 빛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한 번에 나가지는 못해. 그랬다가 이제 한꺼번에 빛을 맞아서 실명하듯이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나마 여기가 있다는 걸 알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봤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뭐야, 인간의 어리석은 감각에서 벗어나는 세계이다. 지혜의 세계이다. 이데아. 알겠죠? 이데아는 쓰세요. 감각 X. 느낄 수가 없어요. 지성으로만, 이성으로만 인식되는 세계가 죽음의 세계라고 봤던 거예요. 영혼불멸사상.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훌륭한 사람들의 철학 같은 거는 죽어서도 계승이 되니까, 아,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건 인류가 기억해 주는데 결국은 그거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인데, 에피쿠로스는 요거, 그쵸, 뭐라 그러지? 죽음은 원자의 해체, 요거. 나중에 장자하고 노자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 그쵸? 그러니까 도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그리고 뭐 쾌락주의자,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55페이지. 여기서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쓰세요. 필수적. 정신적이라는 건 뭐야? 이제 좀 육체적이고 과한 쾌락. 이제 적극적 쾌락은, 이런 거는 쾌락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것만 이제 먼저 쓰시면은 나중에 응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딱 그것만 쓰시고 이제 문제에 응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에서는 저거 죽음에 대한 불안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죽음에 대한 자각 밑줄. 그 다음에 거기다 쓰세요. 현존재. 죽음에 대한 자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는
아,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에 대한 그 자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인간의 유한성. 이거를 아는 사람을 현존재라고 원래 하이데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현존재. 그래서 미리 써놓으시면 현존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걸로 찾으면 되겠다라가 보이실 거예요. 괜찮습니까? 기본 문제에서는 딱 그 정도. 그 다음에 출생과 죽음에 관한 윤리적 쟁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좋느냐면은 얘네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논거를 대요. 논거. 오케이? 어떤 논거를 대느냐? 이렇게 돼. 둘이 허용론하고 반대론이 논쟁을 벌인다고. 이해되셨습니까? 논쟁을 벌여. 그럴 때 소유권 논거, 자율성 논거, 정당방위 논거가 글 속에 숨어 있는데 문제는 뭐야? 둘 다 되느냐, 둘 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요걸로 내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므로 여성은 태아를 소유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어? 알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허용론은 태아의 생명을 중시 여기지 않는다. 이건 오답이에요. 여성의 선택권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야. 보통 이런 거 함정을 쳐요. 논리적 함정을 치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밑에 내려가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를 한번 쭉쭉 내려가서 한번 볼게. 죽음에 대한 자각, 현존재. 여기 있다. 한 2번 한번 풀어볼래? 2번? 59페이지 2번 한번 풀어볼래? 2번 한번 풀어보세요. 59페이지 2번. 이번 5번이 조금 함정 되겠죠, 그렇죠? 되셨나? 한번 풀어봤나? 아까 알려준 개념대로 보면은 풀 수 있어요. 아직 조금. 아, 여기 이걸로 고른 거죠, 맞죠? 잘못 봤어. 맞아, 잘했어요. 맞춘 거야 지금. 잘했어. 아직.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본 문제 파회법. 아직까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잘했어요. 잘했어. 정답이 일단은 4번이고 5번이 왜 안 됨? 그쵸? 자, 운명적인 죽음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달리가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달리가 안 돼.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달리 거부한 적은 없어. 그 다음에 논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논쟁 문제. 어디 있지? 존재 말고 윤회 말고. 그치. 18번 한번 풀어볼래? 18번? 논쟁에 대한 비판. 18번하고 18번은 풀어봐 일단. 18번. 프로라이프.
이게 빡빡하지 않으니까 앞에 거 보면서 풀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 물 좀 잠깐 떠올게. 프린트도 가져올게요. 여보세요. 여보님 안녕하세요. 저는 실수하셨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눈만 이제 잠그고 문을 아예 안 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나눠준다고 했던 교재들입니다. 이거는 쌤하고 이제 나중에 진도 다 나갔을 때 한 권씩 먼저 받으면 돼요. 네 권, 내가 한 권 일부러 스페어로 뽑았구나. 세 권씩부터. 나눠드리고 일단 생각하시죠. 또 다른 분류 잘 하시고, 책 밑에 보면 다 적혀 있어. 어떤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적어두시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봐봐요. 몇 번들 하셨어? 18번? 몇 번 했니? 몇 번? 그러니까. 자, 이거,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 한다고. 알겠지? 이런 거에 우리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에 보시면은 그 경향성이 적혀 있는데 생명성 가족윤리 37페이지 있거든. 한번 펴봐. 37페이지 한번 펴봐.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봐봐. 이건 고난도 문제 한번 모아놓은 건데 인공임신 중절 문제는 63, 64, 65, 66, 67 봐봐. 64, 65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아.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자 봐봐. 1번 아니다. 1번 아니고 저기 아까 풀었던 문제가 놓쳤네 벌써. 어딨지? 그래. 17번 한번 풀어볼래? 17번은 쌤이 풀어줄게. 자, 봐봐. 17번 보시면은 조금 어렵게, 기껏 해서 조금 어렵게 낸다는 문제가,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 자, 봐봐라. 틀린 말을 했어? 반박의 여지가 있어? 아니죠. 그 도덕 원리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봐봐라. 사실 판단 보시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태아는 인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논란이 되는 게 들어가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도덕 원리에는 틀린 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사실 판단에는 뭐가 들어가? 경우에 따라서, 그쵸? 논란이 되는, 논쟁이 되는 말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럼 태아가 인간이면 몇 개월 태아부터 인간임? 그건 협의가 안 됐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죠?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러므로 도덕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17번 한번 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서 결국은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얘기잖아. 그죠? 임산부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된다. 자, 맞아요? 태아를 죽인 행위는 옳지 않다. 근데 논증이 아니라 논증에 대한 비판이에요. 사실 조심해야 돼. 생명을 존중하자는 거야?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죠. 체크하십시오. 그쵸? 이거 정답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5번 지우고 5번 지우고 기억 없으니까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이다. 근데 그러면은 죽이지 말자는 거 아니야. 결국은 맞죠?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 생명을 죽이는 옳지 않다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쵸? 얘는 안 돼.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야? 아까 봤던 거 아니야? 태아보다 뭐가 중요해? 여성의 생명이 중요하네? 체크하시죠. 정답.
그죠? 이해돼? 반박이니까. 다음 논증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은 지금 생명 존중과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귿 체크하시면 되고, 리을도 봐봐요. 사생활 문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임산부의 권리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괜찮죠?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이런 문제들은 내는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 위로 올라가 볼게. 우리가 지금 임산부 풀었고, 저 이거 56페이지 55페이지 올라가 볼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55페이지 56페이지 소유권 논거, 자율성 논거, 정당방위 논거, 이런 논거들은 뭐가 근거냐면은 보통은 공리주의, 그 다음에 좀 계약론, 이런 사람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거나 효율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사상가들이 보통 칸트나 그러니까 의무론이나 자연법 사상가들이 주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야? 야, 생명은 보편적인 거니까 어떻게든 죽이면 안 돼. 그건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생명 옹호주의는 보통 의무론이나 자연법이 보통은 들어간다. 괜찮죠? 신성 불가침 이런 거 이해되셨어? 이런 거는 보통 그쵸? 아, 자연법이나 아니면 칸트의 보편법, 자연법 아니라 의무론이 들어가더라. 괜찮습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는 봐봐.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볼게. 뇌사하고 안락사 윤리적 쟁점 보면 똑같은 말 하고 있어. 공리주의가 뭐라 그래? 뇌사 윤리적 쟁점에서 뇌세자의 장기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그쵸?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명 살리면 좋은 거 아니야? 공리주의라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제 봐라. 안락사 가봐도 안락사 찬성 가봐. 공리주의가 또 앉아있어. 뭐래? 공리주의가 또 앉아있어. 뭐래? 공리주의는 안락사를 하면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랑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면 일단은 공리주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 볼게요. 반대. 안락사도 똑같고 뇌사도 똑같아. 봐봐. 뇌사의 그쵸 인정은 지금 뇌사 봐봐. 뇌사나 뭐 인공 임신 중절 이것도 뭐 비슷한데,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의무론이나 자연법이 들어가요. 뇌사의 인정은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 결국. 그쵸? 근데 이제 안락사 윤리적 쟁점 반대로 가보면은 또 의무론이 또 들어가 있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의무론 입장. 맞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결과적으로 찬성 반대가 좀 정해져 있네. 아까 말했죠? 요 반대편에 서 있다고. 그치? 맞지? 그런 느낌이잖아, 결국은. 오케이? 그래서 유교, 불교, 아퀴나스, 칸트, 쇼펜하우어 있는데, 일단 자살 반대 근거에서 이거는 불감회상 봐봐. 불감회상.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 그럼 효의 끝은 뭔데? 효의 끝. 효의 끝은 그쵸. 입신양명이라고 써요. 효의 끝은 입신양명. 효를 끝내는 것은 뭐야? 내가 이름을 날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는 보통 사회화를 통해서 그쵸? 이런 거지.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그것을 효도라고 봤다. 그 다음에 불교는 뭐 모든 것에 불성이 있음. 근데 하던 말 반복이잖아. 그죠?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저번에 했던 말이잖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으로부터 받은 생명.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가 누구 키워든지 알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아퀴나스 저번에 했었는데 자연적 성향 밑줄 그어봐. 자연적 성향이라는 게 뭐야? 저번에 얘기했지. 이거 뭐야? 뭐였지 이거? 했잖아 우리. 욕구와 감정이라고 쓰세요. 욕구와 감정. 자연적 성향이라는 건 뭐야? 내가 신으로부터 받아온 나의 그쵸 자연적인 말 그대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을에 가질 수 있는 욕구, 그쵸? 식욕, 성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거기에 자살은 어긋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조심해야 돼.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연적 성향 얘기가 안 나와. 칸트한테 쓰세요. 자연적 성향 X.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 생명과 인격을 그쵸 수단으로 삼는 행위이다. 이거가 칸트야. 자살을 반대하는 근거가 그쵸 생명과 인격을 수단으로 삼는 건 안 돼. 괜찮죠? 나 자신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냥 쇼펜하우어인 것만 맞추면 되고, 한번, 그쵸? 여기서 이제 57페이지를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는 풀 수 있을 거예요. 57페이지 한번, 서양윤리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1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1번부터 한번 5번까지만 해보고,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만 해보세요. 거기 함정 잘 극복하세요. 12번 함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몇 분? 자, 몇 번? 지금 보시면, 한번 찾아가서 또 봐드릴게요. 미안해. 11번부터죠, 그쵸? 겉봐. 잘했어.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볼게. 앞에 거 보면서 해도 돼. 잠깐, 밑에 것만. 이거 조금 아까웠어. 봐봐. 신에게 귀의한다, 밑줄. 이건 안 돼요. 신에게 귀의한다 누구였어 아까? 가서 자연법 사상관 봐봐. 자연법 사상관 아퀴나스 있어. 맞지? 그러니까 영어로 함정낸다고.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난이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좀 틀렸어도 괜찮아요. 왜? 혹시 못 알아먹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고난이도로서 적합하진 않다. 이런 녀석들 보기에는. 좀 쩌리 느낌? 그래서 계속 이제 넘어갈게요. 문제도 충분히 풀어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볼 때 또 따로 논리학은 보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윤리 볼 건데 생명윤리는 여기 이제 73페이지 싱어가 있네. 논리죠. 인간 개체 복제 헬싱키 선언 뉘른크베르크 강령 이런 거 근데 71페이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좀 통째로 건너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봐봐라. 인간 배아복제 윤리적 쟁점 있잖아. 이거 반복되는 느낌 안 드니? 아까 태아 낙태 문제하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좀 반복되는 점이 있는데 일단은 볼게. 태아가 인간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에서는 자 찬성론에서는 어쨌든 공리주의적 입장이 또 들어가. 야, 줄기세포 추출하면은 죽을 사람은 도와줄 수 있잖아. 맞죠? 죽을 뻔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중도적 입장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잠재성을 지니지만 이미 태어난 인간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중도적 입장을 함정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만 중도가 있잖아. 그쵸? 어떻게? 이런 거지. 자, 태아는 인간의 봐봐. 인간의 이제 잠재성을 지니지 않았다. 이래놓고, 중도적 입장에다 이제 긁어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일단 종의 구성원론과 반대 볼게. 배아는 인간의 종에 속하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음. 뭐야? 칸트 같아? 아니면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아퀴나스 같아? 이거 칸트잖아.
야 얘도 인간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같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해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반대론에 지금 의무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말고 뭐 별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 우생학 됐고 지금 72페이지 한번 볼게요. 72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은 나머지 읽어보시고 적극적 우생학과 이제 적극적 우생학 반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 보시면은 저 우생학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생학은 말 그대로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는 생물학인 거예요. 우수하다의 우자야. 그러니까 뭐야?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치? 내 유전 형질을 개량하는 거. 그게 적극적 우생학이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봐봐. 소극적 우생학도 있어. 여기 있진 않지만 소극적 우생학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병이 되는 유전 형질을 제거하는 게 소극적 우생학이야. 뭐 치매, 뭐 탈모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뻐드렁 이런 거 제거하는 거, 그런 것도 소극적 우생학에는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근데 이거 모르고 풀어봤자 여러분들이 진짜 다 풀 수 있을 정도예요. 한번 그래도 체험을 시켜줄까요? 생명성 가족이니까 37페이지. 37페이지. 아, 이거 안 줬구나. 아, 줬지. 37페이지. 미안해. 펴보세요, 한번.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은 건데,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한번 39페이지 펴가지고, 생명성, 이게 뭐야? 생명이지. 동물윤리지. 생명성 가족, 유전공학. 자, 한번 72번 한번 풀어볼래요. 72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야? 이제 동물 윤리학인데 72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고난도 문제집인데 이걸 고난도라고 넣어놓은 것 자체가 되게 웃기다는 거야. 내 말은 그냥 안 배운 거 낸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러분 풀 수 있어. 벌써? 벌써? 봐봐. 그쵸. 잘 여기로 봤어. 미안해. 잘했어. 컵밥 맞췄잖아. 그죠?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간다는 취지예요. 컵밥 거의 다 왔네 이제. 그렇지. 자, X 잘했네. 좀만 더 하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윤리까지 간다라는 게 좀 목표긴 해요. 알겠죠? 제 2 목표인 사회윤리까지는 가야 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몇 번? 했니? 몇 번? 손가락으로. 컵밥 그러니까 맞췄어. 이해되셨죠? 몇 번? 그러니까 맞췄어. 이런 거 공부해야 되냐고. 그죠? 이건 아니야. 알겠죠? 굳이 고난도 문제집 쓴 거예요. 체급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패스. 이런 거 패스.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윤리 이제 겹치는 부분. 아까 내가 말했던 지웠구나. 그 나중에 자연윤리 때 겹치는 부분인데 얘네는 좀 봐야 돼.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인데 일단 펴시고 쉬는 시간 5분 드릴게요. 4시 됐으니까. 알겠죠? 조금 5분이라도 쉬다 오세요.